네, 안녕하세요. 3주차 2교시 조건문 수업에서 진행했었던 코드들의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건문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 조건문, 이거는 프로그램의 흐름을 컨트롤하는 거죠. 원모라면 어디로 가고, 원모라면 어떤 처리를 하고, 원모라면 어떤 화면을 보여주고, 이런 등등 어떤 특정 조건에 맞게 프로그램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 자, 프로그램의 흐름은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 어플리케이션들은 다 이 체험을 통해서 조건문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자,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열고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실행하고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필요한 화면이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컨트롤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고요. 앞 시간에 이제 연산자라고 하는 오퍼레이터 이걸 실행을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조건식 이걸 하기 위한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 파일 생성을 해주고요. 파일 생성을 해주고 여기 이름은 플로우 흐름이란 얘기고요. 자,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자, 마크다운 언어를 이용해서 타이틀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조건문 프로그램의 흐름 제어. 자, 이렇게 Alt 엔터 해주고 우리가 조건문 프로그램의 흐름 제어다 라는 거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 제어할 수 있는 조건문은 if라고 하는 조건문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여기 자, 변수 이거 하나를 선언을 해줄게요. num 우리 교환에 나와 있는 수업 시간에 썼던 예제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 그리고 자 if 자 먼저 이렇게 변수 하나를 선언해 놓고요. 자, 우리는 if 해주고 자, num의 값이 우리 비교연산 우리 연산자 쪽에서 이제 처리를 했죠. num이 10보다 크다면 여기 콜론을 해주고 자, 여기 들여쓰기가 됐죠. 콜론하고 엔터를 치니까 자동으로 들여쓰기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프린트 자 num은 10보다 그 숫자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조건식이 true로 참일 때 여기 세미콜론 바로 밑으로 들어오는 이 문장 있죠. 들여쓰기한 문장 여기까지가 이 부구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일 때 밑에 있는 것들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셀을 하나 또 만들어 보고요. 이번에는 반대 조건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if num이 10보다 작다면 콜론 해주시고 엔터
요거 해주시고 프린트 여기에 넘은 10보다 작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Alt 엔터 해보게 되면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아요. 자, 이유는 뭐가 되나요? 자, 이쪽에 있는 이 if 구문에서 넘의 이 비교연산의 이 논리값은 뭐가 나오나요? true가 나오는 거죠. true가 되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문장이 실행이 된다 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비교연산 이거 논리값은 어떻게 되나요? 넘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20이 됐습니다. 자, 이거 20이 10보다 작다? 말이 안 되죠. false입니다. 자, 여기는 뭐일 때, true일 때 실행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조건에 따라서 처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의 흐름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런 조건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시면 정확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만들어 이제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if 구문 분기하는 이 조건보다 여기에는 이 조건식을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게 정확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문법적으로 if 구문 분기하는 이 문법이 중요하지만 이걸 이제 쓰다 보면 굉장히 쉬운 구조가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이 익숙해질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우리는 뭘 하는 거다? 이 조건식을 만들고 분기하는 이런 처리들을 매우 많이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조건식을 목적에 맞게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었던 이런 비교연산, 비교연산이나 일반연산, 논리연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이제 다룰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if 구문을 통해서 참일 때 처리되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뭐 예제 코드 이거 해볼 수가 있죠. 여기 한번 보시면은 age 0 해놓고요. 여기서 그리고 if age 해놓고 여기서 print age를 출력하는 코드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실 거는 파이썬에서 여기 if 뒤쪽으로 오는 거는 뭐가 나와야 돼요? 논리값이 나와야 돼요. 논리값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 age 논리값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논리값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age는 0이라고 나왔네요. 자, 논리값이 나와야 될 때 0은 뭘로? false로 자동 변환되어서 false 처리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몇 가지 특징들 이런 것들 한번 봐두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처리해 볼 거는 age가 20이다. if age가 자 뭐다? print age 값만 처리해 주는 거죠. 그리고 age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 20이라는 숫자 이렇게 출력되는 거 보이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논리값이 나와야 되는 위치에 자 정수 타입 정수인 경우 자 0은 false 자 0 이외 숫자 요거는 뭐가 들어간다? true 처리가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true일 때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반대일 때 조건이 이제 반대일 때도 우리가 처리하는 것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 반대일 때
또 처리하는 구문, 요거는 if else라고 하는 구문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도 나이 age가 25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if age가 자 18살보다 크면 자 밑에다가 프린트 성인입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 if와 같은 레벨에 들여쓰기가 됐죠. 4칸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는데 여기 if와 같은 라인 뎁스가 같다는 얘기죠. 여기 if 여기에 else 해주고 여기에 또 콜론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프린트 여기에는 미성년입니다.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성인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를 15라고 변경을 해주고 여기 15라고 변경을 하고 사용할 거라면 여기에 있는 이 셀 선택해주고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age에 이제 다시 25가 아닌 15라는 값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자 다시 한번 판단하는 코드 여기서 이렇게 검증하는 겁니다. 자 주피터 노트북은 우리가 필요한 셀들을 이렇게 선택해 놓고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디 쓰는 것보다 이렇게 썼을 때 조금 더 편한 환경을 또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값을 바꾸어서 내가 성년이다 미성년이다 판단하는 흐름 여기서는 출력하는 걸로 했죠. 여기서 출력하는 걸로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성년이라면 뭔가 내부 처리를 하거나 다른 화면으로 이동시켜 주거나 다른 뭐 이런 액션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자 그게 아니라면 여기는 성인들만 올 수 있다 미성년자 올 수 없다 라는 메시지가 보이는 메시지를 출력한다거나 혹은 다른 처리 미성년일 때 처리 요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if와 else 요거를 이용해서 참일 때와 거짓일 때 흐름을 두 개로 이제 두 갈래로 분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if else 구문을 사용할 수 있다. 특징 똑같습니다. 여기 콜론 해주시고 들여쓰기는 여기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if의 중첩 예제 이걸 한번 보는데요. if 구문 안쪽에 이제 중첩되는 if 구문을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점을 표현하는 예제를 가지고 한번 처리를 해봤는데요. 자 여기 밑에다가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학점을 판별하는 제어문 요걸 한번 처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코어는 우리가 점수를 55점이라고 한번 해보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후에 테스트 할 때는 요걸 한번 바꾸어서 처리를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스코어 55 해놓고요. 자 if 제일 먼저 스코어가 뭐보다 크면 90점보다 크면 우리는 요거를 우리가 프린트 해놓고 이렇게 A 학점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아니라면 자 여기서 이제 판단하는 거죠. 자 90 미만이 되는 겁니다. 90점 미만이 되는 거고요. 그럼 90점 미만 범위에서 스코어가 만약에 8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프린트.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이 if 구문의
참일 때 처리하는 구문이 되는 거니까 여기 이만큼 4번 띄어쓰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본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는 B 약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80점 이상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여기 else 자 이 else는 뭐예요? 여기 80점 이상에 만족하지 않는 반대 else일 때 처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else이면 80점 미만이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해볼 거는 if 다시 조건을 주네요. 여기에 if 스코어가 뭐보다 70보다 크거나 같다 해주면 또 여기 이 if 여기에 있는 if에 들여쓰기가 된 거죠. 여기 print C 약점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자, 이게 처리가 되는 게 있어요. 70점 미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else 해주고 자 if 이거 스코어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6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는 뭐라고 해줍니까? D 약점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 자 60점 미만이다. 60점 미만의 경우는 우리는 어떤 학점을 받나요? F를 받죠. 프린트 F 학점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한번 보면요, 내부의 들여쓰기가 조건이 이렇게 바뀌면서 매우 좀 복잡한 형태로 처리가 되는 걸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면 여기 F학점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55점을 비교했어요. 아 여기 아니네. else로 넘어왔고요. 자 다시 스코어가 55랑 비교를 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다시 자 스코어가 밑으로 내려오고요. 70이랑 비교했을 때 70보다 크거나 같지도 않아요. 밑으로 내려옵니다. 다시 if 스코어 60보다 크거나 같다. 또 그렇지 않죠. 55점이에요. 그러니까 else 마지막에 이제 요게 처리가 되어서 F학점 이렇게 들어오는 거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점수 처리되는 걸 한번 확인해 보죠. 여기서 예를 들어 75점이다. 75점의 범위는 어디예요? 80보다 크거나 같지 않을 때 그리고 여기 70 이상이다. 이 범위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80보다 스코어 그리고 70과 같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요 조건 요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실행할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여기에 있는 셀을 실행해 주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코드 셀 요거를 이렇게 실행해 주면 자 C약점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기분 좋게 95점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95점 실행하고 실행하게 되면 A약점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걸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자 여기에 있는 코드들을 보면 이 중첩되어 있으니까 가독성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좀 더 길어지고 분기해야 되는 게 더 많아진다면 더더욱 코드 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if else 말고 그리고 if elif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뭐 자바스크립트나 혹은 자바 다른 언어들 이런 것들 보게 되면 else if라고 하는 구문으로 사용하는데 이 파이썬에서는 elif라고 하는 조건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자 if에서 내려오는데 반대 else와 if를 합쳐주는 거예요. 다시 밑에다가 서브 조건 여기에서 안 됐을 때 또 다른 조건을 밑에다가 바로 적을 수 있도록 elif 해놓고 여기에 컨디션 조건이 들어가지고 여기 컬러 이렇게 처리가 되어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코드를 좀 개선을 해볼게요. elif를 이용해서 코드 개선을 해보는 겁니다. 자, if 스코어가 9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print A 약점 들어가고요. 자, 여기서 elif라고 해주고요. 여기에서 이제 스코어를 다시 한번 비교해 주는 거예요. 스코어가 뭐보다 같다? 8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print B 학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스코어가 90 이상이에요. 90 이상입니다. 자, 반대로 자, 참일 때는 이게 출력이 되는데 elif 쪽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90 미만 네, 숫자 범위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코어를 다시 한번 비교해 주는 거예요. 90 미만이고 이거는 뭐예요? 80 이상이라는 조건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자, 이게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스코어가 자, 80 이상이고 90 미만인 조건. 자, 이게 이제 우리는 P약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if에서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 elif.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조건이 참일 때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자, 다시 elif 스코어가 7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위와 똑같습니다. 80보다 크거나 같지 않으면 80 미만이 되겠죠? 미만이 됐기 때문에 elif 이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쪽으로 내려와서 자, 80 미만의 조건과 그리고 70 이상의 조건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C 학점 다시 elif 스코어 요게 60 해주고 프린트 요게는 D 약점 그리고 자 60보다 크지 않으면 바로 마지막에 이제 else 이걸 쓰면 되겠죠. 60 이상이 아니다 60 미만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print 해놓고 F학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이대로 실행을 한번 해보면 A학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실제로 여기 있는 거 이걸 보시면은 자, 요게 되는 거예요. 스코어가 뭐보다 작은 거예요? 90 그리고 스코어가 8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 요게 되는 거죠. 요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밑에 elif라고 들어왔다면 앞에 있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 이상의 반전 밑에 미만의 조건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밑에도 마찬가지죠. 뭐 그렇다면은 뭐 80보다 작고 여기는 70보다 작아요. 여기는 70보다 작고 60 이상인 여기는 60 미만인 이런 조건들이 되는 거죠. 왜? 앞에 있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서 밑으로 내려온 거니까 이 조건의 반대는 미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else 구문 사용하는 방법들을 봤어요. 주의하실 거는 if 뒤쪽으로 들여쓰기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중첩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중첩해서 여기부터 들어갔다면 요 if에 해당하는 중첩은 여기 들여쓰기가 4번씩 두 번이 돼야 된다 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건문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흐름 제어해주는 예제 다른 예제를 한번 보고 조건문을 제어문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